잘 일 안 하시나 봐요, 그죠? 여기 혹시 20대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손을 보냈습니다. 30대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박윤정 선생님은 4 아니에요? 30대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뉴스킨 비즈니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와서 뉴스킨 사업이 어떤 건지 이걸 알아보러 오신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오늘 한 7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여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뭐 옆에서 들어주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옆 사람이 들어주셔도 되니까. 나는 아직 LOI를 제출 안 했거나 LOI다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정보를 드려야 될 분들이 그분들이니까 뉴스킨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요 분들은 아까 제가 손 한번 들어봐 달라고 했을 때 이제 손을 들었죠. 네. 아쉽게도 이제 40은 이제 끈 밀레니얼이 아니죠. 아쉽게도 네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왜 먼저 드리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어떤 분은 뉴스킨 부업으로 한번 해볼까? 아니면 좀 추가 소득을 한번 벌어볼까? 아니면 나는 다른 대안책을 찾아서 지금 이제 진짜 내가 본 일을 찾기 위해서 이제 오셨을 텐데 요즘에도 그렇고 이런 사업 아이템을 많이 찾으시죠? 그때 제일 첫 번째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 인구들이 얼마나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밀레니얼 세대들이 인구가 요 둘을 합친 만큼 있대요. 내년이 되면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 지구상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50%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이들이 성향을 빨리 파악해서 이들이 소비하고 이들이 돈을 벌어서 또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때 그런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한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뭘로 돈을 벌었죠? 집, 부동산. 부동산하고 뭐 제조업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버셨죠. 그 다음에 요 X세대 뭘로 돈 많이 벌었죠? 유통업으로 많이 돈을 벌었죠. 뭐 도소매, 그다음에 뭐 유통, 제조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은 지금 뭘로 돈을 벌고 있죠? 미디어? 답이 없죠. 지금 아직 정답이 없죠. 네. 되게 슬픈 세대예요. 이 두 세대처럼 살면은 안 되는 세대인데 이 둘한테 이 교육을 받아서 이 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세대죠. 그래서 지금 제 또래들 이제 80년부터 85년생 요 친구들이 했던 그 일이 인생 계획이 좋은 직장 가는 거였어요. 좋은 직장 간 친구들이 있죠. 네. 그랬더니 지금 대안이 어떻게 됐죠? 50까지도 못 다니게 되는 지금 상황이 됐죠. 맞아. 이들은 죽을 때까지 다녔죠. 거의 이제 정년이라는 것까지 채우고 이제 살았는데 그러면 뉴스킨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서 이 인구 분포 대비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의 매력이 있냐? 첫 번째는 아이템을 고려할 때 이들이 제조했던 거는 다 유아용품들이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서 학교 갈 때까지 쓰는 그런 소비재들 있죠. 학원, 책가방, 그러니까 가방 제조했던 분, 뭐 책 만들었던 저희 장아버지가 인쇄 오래 하셨고 한 30년 가까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책 찍어내고 뭐 이런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클 때까지 쓰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이들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대안이 없는데 뉴스킨은 어떠냐? 한 타겟이 아니라 사람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소비하는 소비재가 이 비즈니스 아이템입니다. 첫 번째. 근데 그 아이템이 그냥 여기저기 널린 아이템이 아니라 오직 뉴스킨에서만 나오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를 쓰기만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돈을 벌 거고 어떤 사람은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거는 경제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근데 뉴스킨 이 세 가지의 이 타겟을 모두 다 이 아이템이 사용이 된다면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핸드폰을 왜 계속 만들어낼까요? 계속 요즘에 초등학생도 사용하는- 핸드폰 있죠. 네. 할머니도 핸드폰 있죠. 네. 그러니까 핸드폰을 계속 찍어내죠. 음. 새로운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아이템을 찾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트레이너 출신이고요. 이런 큰 행사에서 이제 컨퍼런스, 피트니스 컨퍼런스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트레이너들을 교육하고 이벤트를 하는 트레이너였고 이렇게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브랜드에서 스폰 받으면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트레이너였어요. 잘 못 들어보셨죠? 거의 없었고 저한테는 이게 되게 그 꿈 같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요 행사를 갔다 오고 나서 이 했던 일을 모두 다 그만두고 뉴스킨을 전업을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꿈이었고요. 꿈을 한번 이뤄봤어요. 여기 꿈 한번 이뤄보신 분 계시죠? 네. 그냥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괜찮습니다. 꿈은요, 옆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게 꿈이 아니고요. 내가 이룬 게 꿈이에요.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겠다고 꿈을 이루겠다라고 스타트하는 시점부터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이루는 동안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거를 하는 데까지 한 8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걸 이루고 나서 보니까 되게 좋았죠. 전 세계를 여행 다닐 수 있고 한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일을 하고 월화수목금은 놀고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을 벌고 비행기 마일리지는 계속 쌓여가고 비행기는 내 돈 주고 안 끊고 매일매일 호텔에서 자고 좋죠. 괜찮다. 그리고 한 몇 달 있다 또 한국에 잠깐 왔다가 한국에 한 두세 달 있다 또 나갔다가 이렇게 이런 일상을 했습니다. 좋죠. 네. 요즘에 SNS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카페에 앉아갖고 멍 때리는 게 일상이고 괜찮죠. 네. 저는 생긴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곱게 잘 자라게 생겼죠. 비웃은 거죠? 저는 지금 사회생활 한 지 16년 차예요. 네. 어쩔 수 없는 그 집안 환경 때문에 고등학생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꿈을 이루고 났을 때 현실적인 거를 되게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이걸 꿈을 이루고 났는데 그럼 내가 40이 됐을 때 이 일을 계속 한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라는 거를 좀 멀리 보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멀리 보지 못하고 우리나라 국가 위기가 왔을 때 이제 똑같이 그렇게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 80% 이상의 사람들이 한치 앞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다행인 거는 제가 20대 후반의 나이에 뉴스킨을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좀 더 멀리 보는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나마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로 만났죠. 꿈을 이뤘는데 저한테 현실은 부모님이 두 분 다 아파서 일을 못하고 제가 가장이고 제가 돈을 벌지 못하면 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대로 만약에 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한다면 또래보다 돈은 지금 당장 많이 벌겠지만 앞으로 10년 뒤에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진짜 깜깜했던 게 저한테 현실이었어요. 근데 뉴스킨의 이런 세미나에 저도 한 7년 전에 처음 왔었거든요. 처음 와서 세미나를 듣고 나 이거 해야겠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중간에 듣다가 관심이 없어서 집에 갔습니다. 네.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네. 사람들이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 같고 막 그때 한 2,000명 정도 있었거든요. 되게 큰 세미나여가지고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그날 세미나 들었던 한 문구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오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오게 되고 하면서 이 일로 나 100만 원 정도 더 벌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작했던 게 이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6년이 흐른 지금에서는 이게 이제 주업이 됐죠. 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의식주 해결 잘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선택이라는 걸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온 것도 선택이에요. 점심 드셨던 메뉴를 고른 것도 선택이었죠. 네. 고민했죠. 네.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고 난 오늘 오징어 덮밥을 먹을까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 없잖아요. 네. 매 순간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를 나가면서부터 선택을 하는 거고요. 핸드폰에 알림이 울리면 볼까 말까 하는 이런 선택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이 쌓이면 인생이 갈린다고 해요. 그게 아직 공감이 안 되면 여러분들 타임머신을 태워드릴 테니까 중학교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중학생으로 다시 가서 다시 선택을 하고 다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 했던 선택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지금 환경이라는 게 주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이 친구를 사귀지 말걸, 이과를 갈걸, 문과를 갈걸, 이 대학교를 갈걸, 이런 여러 가지 작은 선택들이 있죠. 엄마 말을 좀 잘 들을걸, 네,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환경이라는 게 생겼죠. 그럼 지금부터 하는 선택을 통해서 앞으로 10년 뒤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조금 더 소중하게 들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생의 그래프를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보통 25살까지 공부하죠. 네. 공부하고 남자들은 뭐 군대 갔다 오고 공부 마치면 30 가까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인생 계획이 30에 취업을 해서 60세까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 남은 인생을 살겠다라고 했죠. 이게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인생을 살던 방식이에요. 근데 슬프지만 70 정도가 되면 질병에 하나씩 걸립니다. 그래서 이 30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내가 그 인생을 즐기겠다라고 했는데 이 병원에다 갖다 주는데 채 3년이 걸리지 않는데요. 내가 모아놨던 돈을 다 쓰는데. 그래서 뭐 하죠? 보험을 열심히 붙죠. 제가 얼마 전에 제 그 안보험 하나를 해약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보험 금액이 오르는 건 아닌데 그냥 똑같이 내는 거예요. 70세까지 내야 돼요. 한 달에 15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70세까지 되면 얼마예요? 도대체 계산을 해보면 내가 걸리지도 않을 것 같은 병에 그 걱정 때문에 그 돈을 쓸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 돈에 계속해서 월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왜? 이게 걸릴까봐. 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돈을 쓰고 있다는 거죠. 제 인생에 즐기는 시간이 10년이 채 안 된다는 게 통계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예요. 네. 질병 하나 없이 그냥 내가 모아놨던 돈을 쓰면서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은퇴 생활을 좀 즐겨볼까 하는 게 평균적으로 길게 봐야 10년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볼게요. 공부를 똑같이 하고 일을 10년을 해요.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살죠. 이게 논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놀 수도 있죠. 왜? 그만큼 상황이 되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과 돈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러죠. 아니 10년밖에 일을 안 하면 도둑놈 아니냐. 근데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분들은 출퇴근을 해서 돈을 계속 버는 일을 평생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한 거죠?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는 구멍을 10년 동안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10년 동안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한 예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 생활하는 친구랑 아이돌 데뷔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직장을 60세까지 다닌 겁니다. 근데 이 아이돌 친구는 20살에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30에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뜨면 먹고 사는 BTS가 이번에 수익 분배 받은 거 얘기 들으셨죠? 1인당 콘서트 비용으로만 얼마 벌었? 600억 이상 벌어서 네, 1인당 배정 받은 게 그 한 해 그 데뷔 후 1년 딱 한 게 100억이 넘어요. 다 1인당. 근데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거는 되게 상위의 이야기고요. 그럼 상위처럼 살려고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90% 평범한 사람들의 이 속해서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건 아니죠. 슬프게도 90%의 사람이 이런 인생을 그리고요. 10%의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이걸 하죠. 그렇죠? 오늘 이런 세미나를 듣고 나 이거 좀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겠어. 그리고 내일 출근하죠. 네. 그렇죠? 그게 환경이라는 거고요. 자연스러운 그 섭리는 뭐냐면 여기에 90% 이상의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면 비정상적인 이런 소리를 들어요. 10%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의 상류층으로 들어가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는 비슷비슷하게 이제 살아가는 환경이고.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100평 아파트에 살고 싶냐? 네. 수입차 타고 싶냐? 네. 돈 잘 버는 직업 뭐냐? 사업해야 됩니다. 넌 뭘 준비하고 있냐? 회사원 공무원이요. 이게 무섭지만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들이 대학교 졸업하면 뭘 준비하죠? 취업 준비 안 하죠. 스타트업 준비하거나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생기죠.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취업 준비생 10명 중에 1명만 취업했대요. 되게 슬프죠.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대학교 나오면 무조건 취업됐죠. 그리고 그 직장에서 평생 먹고 살았죠. 그 부모님들이 물려준 게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몇 년이 흘렀죠? 약 40년이 흘렀죠. 부모님이 경제생활하던 시대에서 지금까지 약 4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40년 전에 그 상황을 계속 자식들한테 주입시킨 거죠.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 다음에 좋은 직장 가면 인생 바뀐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아주 잘 된 제 친구들이 대리, 그리고 조금 잘 된 친구가 과장. 네, 요 정도예요.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에 그런 대기업에서 연봉 받는 거 만족하면서 살고 있죠. 가난의 대물림은요,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생각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 가난의 대가 이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호텔에서 트레이너 생활할 때 호텔에서 많이 일을 했었어요. 그때 참 다행이었던 거는 상위 0.1%의 사람들하고 자주 마주쳤어요. 그 차이가 저한테 뉴스킨을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때 몰랐죠. 근데 그들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리스크는 인생 살면서 계속 있는 거래요. 그리고 돈은 써야 들어온대요. 근데 우리 아빠는 아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부자들은 돈은 써야 들어오는 거고 투자 안 하는데 돈이 도는 사업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집에 가면 돈 많이 쓴다고 혼냈죠. 아껴야 된다. 저금 많이 해야 된다. 네. 이게 가장 큰 무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걸 비교를 해보면요. 1970, 80년대 월급은 7, 80만 원 정도 됐대요. 근데 지금 제 친구들이 받는 총 월급이 대기업 기준이에요. 2, 300만 원 됩니다. 세금 떼고 나서. 월급이 40년 만에 3.5배가 올랐죠. 7, 80년대 저희 부모님이 요즘에 그 아까 말씀드렸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돈을 벌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집값이 요 정도면 아파트 서울에 한 채를 샀대요. 네. 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들 있죠. 그거를 이 당시엔 이 돈 주고 샀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7억대예요. 이거는 서울 전체를 평균으로 따진 거고 만약에 한강 이남 지역을 따지면 이거의 2배가 넘습니다. 저희 동네에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있거든요. 제가 사는 동 그 좀 근처에 한강변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 평당 1억이에요. 그럼 30평짜리 아파트 30억. 좀 말이 안 되죠. 60배가 올랐대요. 집값이 60배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베이비부모 세대들은 1,000만 원 주고 아파트를 사서 이 돈을 만든 거죠. 6억을. 월급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이 데이터입니다. 80년대는 1년 3개월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으면 집 한 채 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죠. 아껴야 된다. 저금해서 집 사야 된다. 라고 저희들을 계속 가르쳤죠. 월급을 죽어라 모았더니 20년이 걸리는 거죠. 이거를 월급을 한 푼도 안 썼을 때입니다. 그럼 반을 쓰면 40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 버는 월급의 반 지금 저축하고 있죠. 아니요. 참 슬프게도 그게 어렵죠. 그러면 3분의 1만 저축하고 3분의 2를 쓰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 걸려요? 60년이 걸립니다. 그럼 제가 95세 때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대박. 근데 그때 가면 아파트 값이 이 상태일까요? 지금 뭐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해도 부동산 값은 이렇게 될지언정 현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의 2배는 넘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짜장면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냥 600원? 짜장면이 약간 비현실적인 거. 떡볶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떡볶이 300원이었어. 저 학교 다닐 때 300원. 컵떡볶이 200원, 100원. 그쵸? 지금 떡볶이 얼마예요? 3,000원. 3,000원이면 엄청 싼데죠? 4,000원. 프랜차이즈 떡볶이집 4,500원 막 이러죠. 그럼 몇 배예요 벌써 그것만 해도? 거의 20배가 넘었죠. 그 떡볶이 한 그릇의 값이. 그러니까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지금 다른 경제관념을 가져야 되는 게 부모님 세대들한테 하도 세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처럼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죠. 그 이유가 이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돈을 더 많이 버는 데다가 힘을 써야지 돈을 자꾸 모으겠다라고 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부자들이 하는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저축해봐야 네가 버는 돈의 10분의 1을 늘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10분의 1 이상 그 원래 버는 돈의 2배 이상 불리려면 거의 있는 돈에 재투자를 계속해서 어떤 크게 벌 수 있는 일을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위험전선에 뛰어들라라고 하는 게 부자들의 생각이에요. 위험한 거를 자꾸 하래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맞아. 네, 그게 그 10%와 90%의 차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가 지금 35이고요. 이 나이표의 핵심은 뭐냐면 보통 경제생활 20년 하는데 요즘에 짧아졌죠. 30년 못하죠. 20년을 하는데 앞으로 살 날이 40년이 더 남았다. 그럼 돈을 벌지 않고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됐냐라고 하는 게 이 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연금 붙죠. 연금 열심히 붙죠. 근데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은 연금 안 붙죠. 모으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걸 저축을 합니까? 그러면 이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회사 열심히 다닐게요. 또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게 상당히 무서운 그 상황입니다. 저는 뉴스킨에 와서 이걸 보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이걸 보기 전까지 이런 표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40 되면 뭐 하지? 40 되면 뭐 하지? 그때는 운동 못 할 텐데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여기에 와서 세미나장에서 이걸 보고 요 10년을 딱 보게 돼요. 저희 아버지가 50세 원치 않은 은퇴를 해서 지금 이제 70이 거의 다 되셨거든요. 돈 없이 은퇴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저는 봤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이만큼을 더 살아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절망이죠. 근데 그게 우리한테 안 벌어질까요? 벌어지지. 벌어집니다. 누구는 벌어질 거고요. 누구는 안 벌어질 거예요. 준비를 한 사람은 안 벌어질 거고. 저희 아버지 태어나자마자 이런 젊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어. 아니요. 똑같이 처자식 잘 키우고 서울에 집 한 채 사가지고 차도 한 대 굴리고 이렇게 노후를 즐기면서 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사셨던 분이에요. 열심히 안 산 게 아니라.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열심히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한 번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8년 동안 돈을 버는데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드릴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고 있죠. 그래서 1년 모으면 1200만 원씩 통장에 따박따박 쌓이잖아요. 이거를 28년을 모으면 굉장히 돈이 많이 모을 것 같죠. 1년에 1200. 10년이면 1억 2천. 맞아요? 10년, 28년 모으면 3억 3,600이에요. 굉장히 많죠. 아까 집이 얼마라고요? 7억.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집이 요즘에 이렇게 부모님 세대처럼 60배씩 올라요? 안 올라. 많이 올라봐야 상승폭이 2배가 안 넘어요. 2배가 잘 안 넘어요. 진짜 2배짜리 투자하신 분은 진짜 약간 복권 맞은 겁니다. 그 여기 성송에 지금 뚝섬 있는데 서울에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있죠. 그게 1년 만에 10억 올랐대요. 부자들이 샀으니까 또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럼 그 집이 분양가가 얼마였냐는 거예요. 분양가가 막 2, 30억 했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또 한 불려나가는 이 상황. 여러분들 보면 그럼 3억 3,600만 원을 가지고 은퇴를 해서 15억이 필요하대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써야 되니까. 이런 계산을 저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거는 아주 친절하게 삼성에서 연구한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저 60세부터 100세까지 한 달에 이 정도 쓰는데 15억 가까이가 필요하다는데 은퇴 자금이 3억 잘 모아서 5억 만들었다 칠게요. 그럼 얼마 모자라죠? 10억이 모자라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퇴했다가
다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 상황이 이러니까. 근데 우리한테 얘기 안 벌어질 것 같으세요? 부모님 세대보다 더 심하게 벌어질 겁니다.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5년 전을 떠올려 보시고 지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나아졌는지. 비슷하거나 좀 안 된 것 같다라면 빨리 생각을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하는 게 5년이 흐르면 어떨 것 같은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경제책을 보면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이 나오는 건데 전 세계에 돈을 버는 사람이 이 네 칸 안에 다 들어있대요. 출퇴근해서 회사,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가게 차려서 자기 가게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이라는 걸 해서 큰 기업을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는 CEO, 그리고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가들, 이 네 칸이 있는데 요 두 사람들이 인구 분포가 90%, 아까 그 위에 그래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그래프 10% 내외라고 합니다. 근데 더 슬픈 건 이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10%, 이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90%래요. 나빴죠? 네.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이 부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걸 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분, 우리 S기업 핸드폰 만드는 회사의 CEO와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과 그 매장들 있죠. 거기에 있는 이 직원들, 대표들, 그 점주들을 해서 이 사람들의 재산을 싹 쓸어 모은 것과 이 사람 한 명의 재산을 쓸어 모은 것과 누가 돈이 더 많아요? 한 명. 이 사람이 훨씬 많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핵심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여기로 넘어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책입니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킬은 어떤 거냐? 일로 넘어올 수 있는 일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되죠. 맨날 시스템 나와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여기 와서 세미나도 듣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일을 여러분들이 정한 만큼 하는 겁니다. 원하는 수익이 벌어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사무실을, 내가 팀이 생기면 이렇게 사무실을 꾸리든가 이렇게 막 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년의 시간을 여기다 쏟은 거예요. 그러면 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비즈니스 툴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모시고 오신 분한테 이게 어떻게 수익이 그렇게 되길래 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물어보시고요. 일반인들이 보통 여기서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일로 내려가죠. 근데 여기서 살아남을 확률이 지금 우리나라 통계가 몇 프로예요? 5에서 10%래요. 그럼 다시 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옛날에 부모님 세대는 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한번 회사에 나오면 다시 못 올라가죠. 제 친구들이 그래요. 회사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제 취업이 될 줄 알고 나왔죠. 지금도 취업을 못했어요. 지금도 4년이 넘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잘 되면 일로 넘을 수 있죠. 그 확률 0.5%. 프랜차이즈를 그 자기 개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프랜차이즈로 넘긴 경우. 그럼 뉴스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확률 아주 많죠. 여기 치이는 게 그 백만장자 서클 멤버들이죠. 똑바로만 하시면 되죠. 시간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이렇게 넘어올 때 이 드는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 비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네, 없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좀 뒤에서 드릴게요. 경제는요, 트렌드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는 어떤 것들이 재화가 제조가 되고 판매가 되고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 경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유통이 되지 않고 돈이 벌린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사기로 의심하시면 됩니다. 99%가 그런 상태들이에요. 그래서 금융 다단계 이런 거 다 불법이죠. 왜? 재화가 없는데 돈을 돌려가지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그 돈 증발해버리는. 그래서 비트코인 갖고 돈 잃었다는 사람들, 딴 사람 많이 보셨어요? 잃었다는 사람 많이 보셨어요? 옛날에 막 다 붐이었죠. 싹 사라졌죠. 그런 거 다 사기로 딱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을 찾는데 유통이 되지 않는데 돈이 된대요. 혹하죠. 난 일을 안 해도 되고 제품을 어떤 걸 판매를 하지 않아도 어떤 걸 내가 이렇게 뛰어다니지 않아도 돈이 될 것 같아. 그런 건 투자자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한 100억 단위 투자자. 주주총회 정도는 가셔야 투자자죠. 네, 그냥 핸드폰으로 주식 보는 게 투자자가 아닙니다. 네, 주주총회 한다고 임원들 모이라고 할 때 갈 수 있는 그 정도가 투자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유통으로 돈을 벌었죠. 부모님 세대들이. 이때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죠? 제조업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도소매 했던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는 200원짜리 제품을 회사에서 만들면 소비자들이 1,000원 주고 사 먹는 게 당연했어요. 과자 이렇게 사 먹었죠. 그래서 저 어릴 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 공장 변화감 공장도 가루 사 먹었어요. 그거 기억나시는 분? 공장도가 있어. 써 있었어요 옛날에. 저만 늙었어요? 아, 20대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20대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모른 척하는 분들은 거짓말 치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80%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에 빠지는 저 1,000원에서 200원 뺀 800원의 금액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머리를 썼죠. 그러면 그 단가를 낮추자.
요 중간 과정을 우리가 다 하고 광고만 좀 외주를 주자 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죠.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 TV 쇼핑 이런 거를 통해서 소비자가 조금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게 했죠. 이것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될까 말까 저러면 되냐 쓰냐 마냐 했는데 우리 삶에 지금 녹았죠. 여기 가서 장 보시는 분 없어요. 여기 옆에 편의점 있죠. 거기서 이번 주에 먹을 걸 다 사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 가서 사죠. 왜? 싸니까.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다 사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은 뭐냐? 원가를 400원짜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얘네 회사 거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똑똑한 소비자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들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에서 쓰는 생필품을 네트워크 마케팅 브랜드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제 소비자는 A사, H사 우리 거 다 써요. 그냥 완전 소비만 해요. 부잣집이거든요. 근데 백화점 가서 쇼핑 안 하고 다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 씁니다. 왜? 품질이 훨씬 좋고 싸니까. 네. 400원짜리 만드니까 훨씬 좋죠. 근데 소비자한테 여기 대기업 거랑 품질은 훨씬 좋은데 가격이 똑같거나 소비자한테 이윤을 주면서 이 유통이 벌어지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간 과정에 아무것도 없고 이거를 저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소비자를 하든가 그냥 이걸로 경제 생활을 하든가 이걸 두 개를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80%의 비용을 여기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조에서 22%, 23% 여기 나머지 금액의 55%를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이죠. 그래서 이 평범한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경제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걸로 인해서 부를 이룬 사람도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밑에 그래프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늦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여러분들 당일 택배가 된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는 거나 이런 택배가 된 게 불과 얼마 됐을까요? 2년? 제가 처음 뉴스킨 할 때만 해도 2, 3일 걸렸거든요 택배가. 근데 불과 2년 안 됐어요. 그리고 인터넷 이렇게 잘 되는 게 불과 얼마나 됐어요? 안 됐죠.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불과 1, 2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네트워크는 이런 통신이 망이 잘 되어 있는 한 더 빠르게 퍼져나갈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아직 전체 장업계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 뜻은 아직 잠재되어 있는 시장이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집에 필요한 물건이 필요해서 샀거든요. 저녁에 샀어요. 퇴근하고 11시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택배가 와 있었어요. 총알 배송 이런 거 있죠. 네, 지금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의 변화는 이런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이 유통으로 바뀌었고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포인트나 할인을 많이 해주는 데다 쓰세요? 아니면 정가 주고 사시는 걸 좋아하세요? 정가를 주고 멤버십 등급만 올려주는 겁니다. 어떤 걸 쓰시겠어요? 포인트나 할인. 포인트나 이런 걸 다 쓰시겠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페이백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기코업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돈을 못 벌고 취업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죠. 서양에서부터. 직업을 갖지 않고 그냥 아르바이트처럼 두세 개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두세 개를 해서 6개월 열심히 벌어서 나머지 6개월을 노는 거예요. 왜? 어차피 죽어라 이래봐야 답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선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잘못됐죠. 우리나라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외국은 그렇게 해도 나라에서 복지를 다 해주죠. 네. 나이가 들면 집도 해줘, 연금도 줘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죠. 맞아. 근데 이런 기기 이코노미가 발생한 것도 이런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벌써 5G래요. 제가 스마트폰 처음 쓸 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3G였거든요. 근데 벌써 5G. 여러분들 LTE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G, 이제 LTE 구형이래요. 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내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시대예요. 제가 처음에 뉴스킨 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이제 소개하려면 뉴스킨 마이크입니다라고 사람을 만나서 명함을 돌리는 거 전단지를 알려줬어야 됐죠. 지금은 어때요? 인스타그램에 예를 들어서 팔로워가 2,000명이 있어요. 여기다가 마이크를 내가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 2,000명 플러스 불특정 다수가 이거를 소개받을 수 있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런 사이버에서 만나던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죠. 네. 저는 인친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인친을 떡볶이집에서 만나서 서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일도 막 벌어지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성시대라고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처음 나올 때는 야 어떻게 사이버상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어때요? 맞아요. 사이버에서 친구가 된 다음에 실제로 만나죠. 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막 만나죠. 그래서 저도 여기 1층에서 가끔 보거든요. 인스타로 이렇게 연락이 돼서 서로 만나기로 했나 봐요.
근데 서로 사이버의 얼굴하고 다르니까 마주치면서 서로 전화하면서 어디세요? 막 이렇게 하고 가는 거를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뉴스킨은요 되게 특이한 회사예요.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나 이걸로 뉴스킨 한번 부업이든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하면 무료로 제공되는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편안하게 경제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사이트 홈페이지 쇼핑몰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공을 해줘요. 회원번호만 있으면. 이거 인터넷 쇼핑 해보신 분 쇼핑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줘야 이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 또래 친구들이 유망 직종이 웹 디자이너였어요. 기억하세요? 맞아요. 그 정도 돈을 버니까 프리랜서로 좀 회사에서 좀 일을 해보다가 프리랜서로 나와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근데 지금 다 싹 없어졌죠. 왜? 대기업이 다 하거든. 그리고 이거 요즘에는 AI로 돌리면 다 만들어줘요. 로그라는 게 다 돼 있어서. 근데 이게 공짜로 지금 제공이 되고요. 이걸 제공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소비자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소비자 구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90%는 소비자 구축을 위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거는 비밀이 있어요. 그 뒤에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아마존의 CEO가 전 세계 부자 1위가 됐대요. 벌써 2017년 말에 발표된 2년 가까이 흘렀죠. 지금 유지하고 있죠. 원래는 빌 게이츠가 1위였죠. 이 둘의 차이는 빌 게이츠는 독점적인 칩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우리가 독점으로 갖고 있는 거를 전 세계에 뿌렸죠. 근데 이제 한계가 왔죠. 근데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이냐면 전자, 책, 그 다음에 전 세계 유통망. 그러니까 어떤 제조를 하지 않고 그 만들어진 플랫폼을 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에 뿌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 세계 1위의 부호가 됐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죠. 여러분들 해외 직구 해보셨죠? 네. 해외 직구. 해외 직구를 이 사람이 만들었죠. 맞아요. 저만 알아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명품 해외에서 사봤죠? 다 이 사람 손 거친 겁니다. 이 사람이 짜놓은 그 유통망에 거쳐서 다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해외에서 이렇게 유통을 왔다 갔다 하죠. 이 회사가 이런 거를 만들기 4 시작했어요. years ago, we started. 이게 핸드폰을 찍고 들어가서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저렇게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물건을 하나 If 훔쳐가고 you could 나가요.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이 most 여자도 advanced 장바구니 하나 machine 들고 막 learning, 훔치기 시작하죠.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영어 잘하시는 분 들었어요 지금? Welcome 줄 안 to 서도 되고 Amazon Go. 체크아웃 이거 빌 안 내도 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가지고 다 쓰죠? 네. 지갑 안 갖고 와도 상관없죠? 네. 요즘에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자기 회사에다 이제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에다 신용카드 등록돼 있죠. 이 앱에도 등록을 해놓고 개인정보를 넣어놓고 바코드 찍고 들어가면 입장했습니다 나오고 그 슈퍼에 가서 물건을 담았다고 나오고 다시 내려놓으면 내려놨다고 나오고 그 내가 담아놓던 걸 가지고 그냥 나가면 결제가 됩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매장이에요. 시애틀 아마존 본사 1층에 있는 슈퍼마켓이고요. 이 회사가 전 세계 유통 회사들에게 이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어서 팔겠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나라 대형마트 이거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요. 사거나 개발하겠죠. 네. 그러면 좋겠다,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게 아니라요. 그만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지는 게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무인 자동차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와요. 나왔어요? 네. 지금 테스트 중이죠. 여기 신분당선 무인 지하철이죠. 저기 수원 광교 가는 강남역에서 저도 그거 한번 타봤다 깜짝 놀랐거든요. 기관사님이 없어가지고 이거 뭐야 했는데 진짜? 되게 신기하게 제가 그 레일 저도 꼭 한번 타보고 싶었거든요. 기차 맨 앞칸에.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막 갈 수 있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가서 렌트카를 빌리면서 느낀 거거든요. 전기차를 타봤어요 한번. 전기차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나요?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전기차가 제주도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만큼 한 번 충전해서 제주도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만큼 운행이 가능해요. 근데 엄청 편리한 거는 이제 주유소에 사람이 필요 없죠. 전기 충전기도 그냥 거기 길거리에 비치되는 거 그냥 내가 갖다 꽂으면 충전되고. 그럼 이제 점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뉴스킨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줄이면서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일을 계속 플랫폼을 짜주는 회사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뉴스킨을 할 때는요, 대문 가방, 제품을 시연해줄 대문 가방, 그다음에 회원가입 서류, 그다음에 제품 주문하신 분이 있으면 제품, 이렇게 가방이 최소 3개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노트북. 그때 뉴스킨몰 앱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노트북으로 회원가입이 안 되면 서류로 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가져가시죠? 핸드폰. 대본 가방 하나, 핸드폰 하나. 그걸 다 지금 비즈니스를 이제 활용하고 있죠.
뉴스킨이 이제 이거 대구에 생겼죠. 대구에 등장했죠. 대구 오픈센터에 로봇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하고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뭘 할까라고 고민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어떤 일을 사업을 하시는데 소비자의 패턴을 파악하려고 마케팅 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보고 시키는 거죠. 분석해. 우리 회사의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향과 소비 패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성별은 뭔지 이게 다 분석해라고 하죠. 근데 뉴스킨이 이거를 하겠대요. 그럼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소비자들 있죠. 그 사람들의 성향을 빅데이터로 다 분석을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은 여자고 어디 살고 뭘 좋아하고 언제 주문을 하고 어떤 패턴의 어떤 제품을 좋아한다라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클릭하면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언니 제품 떨어질 때 되지 않았어? 이번 달에 뭐 샀어? 막 이렇게 막 물어봐야 되죠. 근데 지금 이거 그냥 그 사람 이름 하나 클릭하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VR 다 하고 있죠. 지금 테스트로 자전거 하나 나와 있죠, 저희는. 근데 지금 VR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냐면 호텔 예약할 때 호텔 방 다 VR로 볼 수 있죠. 네.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옛날에는 호텔을 예약하면 내가 예약하면 그 집이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VR로 360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 이게 뉴스킨 사업자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예요. 공짜로. 이 친구가 이제 태어났죠. 그래서 대구 워크인센터는 슬프게도 직원이 많이 없어요. 여기도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기계가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밀레니얼 세대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요 세 가지의 일을 하면 부를 이룰 수 있대요. 만들든가 이거를 얻어 타서 쓰든가 아니면 그냥 넌 부자니까 그냥 소비만 하든가. 그래서 어쨌든 비즈니스 아이템을 볼 때 이 플랫폼에 얹혀서 어떤 이 유통망이 벌어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지금 결과예요. 4차 산업혁명의 결과. 지금에 와서 나는 그럼 제조업을 해서 내가 세일즈를 한 다음에 이걸 판매하겠다라는 안과 지금 다 짜여져 있는 뉴스킨이라는 회사의 플랫폼에 얻어타서 유통망만 짜는 거죠, 내가. 어떤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게 토끼와 거북이라는 거거든요. 거북이는 가다 쉬다 했고, 아니 거북이는 그냥 갔고 토끼는 가다 쉬다 하고 자기 혼자 막 일을 했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네트를 혼자 짜는 것과 여러 사람이 같이 짜는 것과 속도가 많이 차이 나겠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유통망을 엄청나게 깔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과열 경쟁으로 몇 미터 안에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할 만큼 어쨌든 그걸 짜놨던 그 대기업은 어떻게 됐죠? 엄청난 일을 벌고 엄청난 부를 이뤘죠. 그럼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고 있는데 검토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고 내가 그거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한 거예요. 남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스킨을 알아보기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업종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때 꼭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만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떤 형태로든 강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두 분이 나갔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유예요. 근데 보통 불법 피라미드는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이 그 나쁜 걸로 알고 있는 잠겨 있어요. 근데 내가 마동석 같은 힘이 있어서 문을 부셨어. 그럼 마동석보다 더 큰 사람이 밖에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오늘 소개받았던 전 제품을 사지 않거나 하면은 집에 못 가죠. 아니면 핸드폰을 뺏겨서 지하실에 합숙을 당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제품 구매든 사업 선택이든 어떤 형태로든 강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온 친구가 그냥 오늘 세미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불법은 집에 오늘 못 갑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요. 오늘 못 간다고. 네. 두 번째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트워크 여기 붙어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불필요한 지출이 있으면 안 되는 비즈니스예요. 그 뜻은 뭐냐? 투자금이 있으면 안 되는 비즈니스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모르니까 사업이래잖아요. 사업이니까 투자를 해야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만큼의 어떤 패키지를 구성을 해서 이걸 사야지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빠른 성공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빠른 게 좋아요? 느린 게 좋아요? 편한 게 좋아요? 어려운 게 좋아요? 그런 심리를 위해서 이용해서 이런 문구를 없애버렸죠. 그래서 90%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전 제품을 대부분 구매해야 돼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보통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제품의 원가는 보통 10만 원대입니다. 제화가 없이 돈을 돌리는 건 불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교묘하게 가린 거예요. 10만 원 정도 원가 만들어 놓고 200만 원, 300만 원의 가격을 매기고 90%의 돈을 가지고 회사가 돈을 돌리는 거죠. 그게 불법이고요. 뉴스킨은 여러분들 사업하려고 돈 쓰셨나요? 아니요. 어떤 분은 이러죠. 나 사업하려고 티알라인 티 먹었는데 149만 원.
여러분 배를 보세요. 불필요한 거예요? 아니죠. 필요해서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좋아서 입소문을 냈더니 사업이 시작이 됐어. 이게 정통 네트워크의 이 이론입니다. 내가 원래 쓰던 제품 있죠. 치약, 비누, 샴푸 혹은 영양제 이런 것들을 제품을 뉴스킨으로 바꿨더니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좋은 거를 이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줬죠. 길 가는 사람한테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경제적인 상황으로 벌어지고 그게 소득으로 발생이 된다.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통 이론입니다. 절대 투자금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10,000원 하나라도. 그거는 의심하셔야 돼요. 빠른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만큼 사면, 이만큼을 먼저 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선 의심하셔야 돼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일반 비즈니스는 돈을 내는 게 많습니다. 투자해야 돼요. 가게도 내야 되고 이 제품을 내가 만들어야 되고 그 공장도 사야 되고 그걸 또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게 맞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제품이 나 사업은 오늘 세미나 들어봤는데 사업은 안 할 건데 제품은 진짜 좋아. 나 그 제품은 계속 쓸래. 이런 아이템인지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이 제품이 진짜 좋은지. 여기 혹시 제품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럴 수 있죠. 오늘 꼭 제품 테스트 한번 받아보고 가세요. 네. 아주 중요한 거죠. 떨어지면 또 사서 사용할 만한가. 재구매가 저절로 벌어지나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커피 대형 프랜차이즈가 그 스타벅스 같은 데가 돈을 버는 이유는 뭐예요? 오지 말라 그래도 오죠. 왜? 거기에 중독됐잖아요. 거기에 매력을 빠졌고 그 회사의 매니아가 됐죠. 오지 말라 그래도 오죠. 여러분들 극장 오지 말고 집에서 보라고 하면 봐요 안 봐요? 대형 그 극장들을 왜 가죠? 마일리지 주고 거기 환경이 좋고 요즘에 뭐 저 시티 극장 이런 데 가시는 분 시티 극장 몰라요? 명보극장은 알아요? 지금 아는 분만 몇 분 오셨는데 저랑 옆에가 좀 비슷하거나 저보다 훨씬 인생 선배님인 것 같아요. 그런 대형 그 영화관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은 이게 가능한 제품이냐라는 거 아이템이냐라고 보셔야 돼요. 자, 옛날에 여자분들 화장품 언제 사죠? 언제 새로 사죠? 실증나면, 대부분이 실증나면, 광고하면, 친구가 뭐 좋다 그러면 다른 브랜드 거 막 사죠. 그래서 화장품 그 화장대가 넘쳐나서 엄마한테 또 맞고, 그다음에 한 번 또 정기적으로 싹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새로 사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뉴스킨 매니아들은 어때요? 언제 제품 새로 사죠? 다 쓰면. 다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긁어죠. 튜브를 잘라서 푹푹 소리가 나면 튜브를 잘라서 손가락으로 파다가 손가락 도저히 안 나오면 붓으로 파다가 도저히 안 나오면 이제 버리죠. 옛날에 여러분들 비누를 언제 그걸 다 이 위에다 촥 붙여갖고 썼어요. 얇아지면 다 버렸지. 뉴스킨은 그런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제품을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올바르게 뉴스킨 제품을 알려주면 그 소비자가 진짜 매니아가 되면 절대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되게 특이한 소비자예요. 저 뉴스킨 10년 썼어요.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여자분들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한 화장품을 10년 이상 쓰는 사람 본 적 있냐고. 한 회사 거를. 잘 없어요. 근데 뉴스킨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 제 소비자들도 얼마나 급하면 택배를 시키면 되는데 워크인 센터에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 회원번호가 뭐죠? 왜 그러시죠? 했더니 저 워크인 센터 왔는데요. 거기 왜 갔어요? 했더니 내일 미국 가야 되는데 선크림을 사야 돼. 올리브영 가서 사면 되잖아요. 선크림 거기 엄청 많이 싸게 파는데 싫대요. 그냥 뉴스킨 거 써야 된대. 그런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럼 이게 증명이 된 거죠. 남에게 권해주려 한가, 이 제품을 소개했더니 나 좋은 거 같아요 라고 호의적으로 이런 반응들이 많은가를 보셔야 됩니다. 뉴스킨 인앤서 미스트 만원대 제품을 되게 좋대. 이거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제품, 이 사업을 하려고 250만 원을 보냈어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전기요 이런 걸 보내줬어요. 별로 안 좋아하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이 브랜드의 제품이 다른 데에 없어야 돼요. 왜? 여러분의 마켓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제품이 편의점에도 있고 여러분들 그 코스메틱 여러 가지 매장에 이 섞어 파는 그런 데도 팔고 아까 제 소비자처럼 워크인 센터에 오지 않아도 집 앞에 슈퍼에 가면 파는 그런 제품이 똑같은 브랜드가 막 깔려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그 자산이 옆으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은 거예요? 회사만 좋은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기 있는 이 항목이 하나라도 X가 있으면 다 X입니다. 하나라도 X가 있으면 다 X예요. 이거를 잘 검토하셔야 돼요. 요거는 O, X, X, O, 4개, 5개가 O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라도 X면 다 X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뉴스킨 잡을게요. 회원가입이든 뭐든 그 강제가 없죠. 여러분들 지금 계속 누가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지금 핸드폰도 막 계속 울리고 막 하는데 괜찮아요. 저 A형이거든요. 핸드폰 울리는 사람 일단 잡을 거예요. 네. 지금 굉장히 거슬리고 있으니까 네. 불필요한 지출이 없죠. 저도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수분크림 하나 샀어요. 그걸 통해서 세미나에 왔고
제가 원래 그 백화점 K 화장품 브랜드 의사 가운 같은 거 입고 있는 화장품 회사 있죠? 거기 VIP였거든요 원래. 근데 그냥 뉴스킨으로 브랜드를 바꿔본 거예요. 오 할 일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썼죠. 그냥 뉴스킨으로 바꿔본 거예요. 그랬더니 좋아서 이거 사업 한번 알아보고 이걸 소개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투자금이 썼나요? 아니요. 원래 쓰던 제품을 그냥 바꾼 거예요 뉴스킨으로. 그리고 이거 다 맞죠? 이게 그냥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봤어요. 제가 외국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 투잡으로 1년을 했거든요. 1년 동안 여러분이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것처럼 매일매일 출근해서 세미나 듣고 공부하고 데모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1년 동안 열심히 했죠. 근데 잘은 못했어요. 남자 혼자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유럽에 가 있는 한 달 동안 제가 1년 동안 전달했던 그 소비자들이 안 씻진 않았겠죠. 그 달도 씻었겠죠. 그 달도 10월 달이었어요. 10월 달에도 씻었죠. 입 닦고 크림도 바르고 샴푸질도 하고 떨어졌고 그래서 재구매를 했고 그들이 저절로 일으킨 소비 때문에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수입이 생겼죠. 그걸 보고 여기다가 10년을 쓰면 이거 되는 일이다. 세미나에서 들었던 게 이거구나 하고 제가 원래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지금 이거 한 가지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공존하게 있느냐예요. 그 비율이 공정하게 있냐는 거죠. 뉴스킨은요 평균적으로 40대 1이에요. 소비자 한 명의 사업자당 소비자가 40명 이상이 분포되어 있다는 게 지금 본사의 통계예요. 근데 대부분 90%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면을 쓴 그런 나쁜 회사들이 1대1 혹은 1대1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업자 하나. 그 뜻은 뭐예요? 근데 그 회사의 매출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회사의 매출 누가 일으킨 거예요? 사업자. 이 사람들이 일으켰죠.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 다음에 회사는 이윤을 나눠줬다라고 하지만 먼저 시작한 사람이 이득이었죠. 근데 뉴스킨은 절대 그 먼저 시작한 사람이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하셔도 저만큼 세월을 쓴 사람보다 수익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공정한 보상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커피 매장에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 소비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운영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정상 유통. 근데 왜 자꾸 불법 피라미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소비자 없이 선점해야 된다.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 써야 된다. 그거 쓸 사람 모으자. 3년만 먼저 하고 3년 뒤부터 소비자 구축할 거야. 그런데 3년 뒤에 회사가 없어지죠. 지금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보상 플랜은 무한대 수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을 거꾸로 생각하면요. 늦기 시작하면 나보다 돈을 못 번다는 뜻이에요.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 무한대랑 이제 시작하시면 무한대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죠. 무한대니까 그냥 좋은 것 같고 많이 주는 것 같고 하지만 무한대라는 뜻은 먼저 시작한 사람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무한대고 당신도 무한대인데 당신은 이제 시작했고 나는 벌써 10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절대 못 잡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그 구조가 되어 있는지 이 회사의 매출이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건지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건지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뉴스킨 본사에 가보시면 그냥 길 가다가 들어오는 뉴스킨 매니아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계속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년을 열심히 소비자 구축하고 사업자를 후원하고 막 열심히 했더니 저절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게 현실 가능한 거는 이 비율을 검토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다단계는 합법이에요. 뉴스킨은 다단계 회사입니다. 정상적인.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불법 피라미드예요. 불법 다단계. 앞에 불법자를 붙이셔야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그런 교묘하게 이렇게 법망을 피해가는 회사들이 아직도 많아요. 아까 말씀한 한 가지 예로 5합지절인 제품을 10만원짜리 가지고 200~300만원에 거품을 씌워서 그거를 사업 자금 명목으로 계속 요구하는 거죠. 불필요한데 네.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닙니다. 일반 비즈니스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또 하나는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셔야 돼요. 아까 보셨죠? 회사가 없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10년 동안 1000명의 소비자와 1000명의 사업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회사가 없어졌어. 자, 땅을 칠 일이죠. 여기다가 영혼을 쏟았는데 이제 내 인생을 브라보 마이 라이프다 했는데 회사가 없어졌어요.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저보다 한 살 형이에요. 36살 형이 신용평가 등급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받고 있는데 이 그레이드는 뭐냐면 우리나라 1등급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기업평가 1, 2등을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요 세 가지만 검토해보더라도 이거 끝난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실리려면 단순히 회사가 크고 매출이 많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내장까지 다 꺼내놔야 돼요. 투명하게. 근데 그럴 만한 회사들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거기에 못 내놓는 게 그거 까면 큰일 나죠. 다
다 구속되잖아요. 그 내장 다 꺼내놓으면 다 구속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잘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 있고 사회 환원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기업 운영 이념도 있어야 되고 사람 그 CEO들의 어떤 철학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됐을 때 여기에 올라갑니다. 여기에 올라갔다는 건 회사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예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폐종식을 해요. 아마 10월이면 할 거예요. 10월 말에. 거기 1년에 한 번씩 그 해에 우수한 회사를 불러서 이 종치는 행사를 해요. 올해 이제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이 행사를 생방으로 저렇게 라이브로 미국 전역에다 쏩니다. 뉴스에다. 뉴스킨이 작년에도 한 번 더 했죠. 벌써 몇 번째였죠? 5번. 5번 했어요. 근데 이거 뭐 별일 아닌 거 아니야? 나도 종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그 마윈,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이 해요. 재작년인가 2016년인가 알리바바가 또 했어요. 어느 정도 그 친구들인지 아시겠죠? 그냥 여기 동네 화장품 가게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그냥 화장품 가게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 환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번에 또 강원도 산불에다가 1억 기부했죠. 회사에서. 여러분도 이 기부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사업자님 대표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국회에 가서 또 상을 2년 연속 받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 뉴스킨은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올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아주 큰 이슈가 될 빅플랜드, 민영 사업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기부. 그 중에 스킨케어를 먼저 보면요. 좋은 성분으로 만들 수 없을까라는 되게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한 회사가 좋은 제품으로 계속 만들었죠. 이런 슬로건을 미국에서 썼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지금까지 회사가 살아남아 있다는 거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맥도날드가 옛날에 한 명한테 400억 배상해 준 적이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컵에 뜨겁다라고 안 써 있어서. 그 사람이 자기 다리에다 커피를 쏟아서 화상을 입었는데 그걸 소송을 걸었더니 한 400억 정도 받았죠.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꼬투리 하나 잡히면 그거 무조건 소송 걸면 됩니다. 그래서 로펌이 엄청 잘 되는 게 미국이고 그 소송 금액으로 3대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배상금이 나오는 게 미국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36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 그거는 이게 사실이다. 근데 에이질락이라는 제품이 이제 먹고 쓰는 걸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여러분의 얼굴과 몸을 바꿔줬죠. 그쵸?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냥 먹고 바르는데 내가 지금 이 젊음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금 더 젊어지거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사실 이게 화장품 회사의 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30년 동안 한 회사예요. 이유는 이런 연구를 했던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TV에 되게 자주 나오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택로병사의 저 불로장생이라고 할 뻔했어요. 택로병사의 이런 TV에 많이 나왔던 그 회사예요. 이 원숭이 30년 동안 키워가지고 여기 써 있어요. 27.6년을 키워가지고 왜 늙고 왜 안 늙는지를 찾아낸 거죠. 미친 회사죠. 30년 연구했는데 아니면 어떡하려고. 근데 그걸 다 밝히면서 일본인들이 소식해서 장사한다라고 밝히는 게 이 회사를 이 회사죠. 그 회사를 뉴스킨이 협약을 한 게 아니라 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30년 동안 연구한 데이터가 다 뉴스킨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캡슐, 단순히 얼굴에 바르는 거 이런 걸로 지금 여러분이 아주 편안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증명이 됐나요? 네. 여러분들 3년 전 사진 다 꺼내보세요. 여러분 결혼 전 사진 꺼내보세요. 이 에이질락으로 결혼했죠? 안 썼으면 못할 수도 있었고 네, 남자분들 네. 저도 그 친구들 만나보면 35, 6 친구들 남자들 떠올려보세요. 아저씨예요. 근데 저만 조금 동안이에요. 네. 그거 보면서 이 제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개발자입니다. 이번에 미국 가시면 또 볼 수 있는데 문호 오빠에서 젊은 오빠로 바뀌었죠. 제가 이거 사진하고 제가 처음 본 게 6, 7년 전이니까 그때부터 느꼈던 게 분명히 머리 제품을 뭔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매년 볼 때마다 머리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왔죠? 네. 먹는 거 바르는 거 이제 다 나오기 시작할 거죠. 탈모 시장이요. 얼마나 사이즈가 크냐면 우리나라 탈모 시장이 화장품 장업계가 약 14조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 장업계가. 근데 탈모 시장이 14조 정도 된대요. 그러면 얼마나 큰 시장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제품에서 만약에 진짜 탑 클래스의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비즈니스의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그게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겁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안 먹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 이런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미국 사람들은 대머리에 스트레스가 없대요. 왜냐면 머리를 빡빡 밀면 되니까. 그게 더 멋이래요. 그래서 미국이나 서양 가보면 대머리들 많죠. 멋있는 대머리 아저씨들 많죠. 그게 그냥 머리에 빠지면 그냥 밀면 되지. 이게 그 서양권의 문화래요. 근데 동양인들 우리나라에서 외모 지향 우리나라 어때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가발, 그다음에 클리닉, 병원 이런 게 엄청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근데 이런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먹는 건강기능식품이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봤을 때 캡슐처럼 생긴 애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솔루션 제품으로 있지만 저는 이 제품을 한번 이 얘기를 해볼게요. 트레이너 출신인데 이 TR90라는 게 처음에 나온다고 할 때 사기를 치다가 너무 치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내 상식적으로 내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지식으로 운동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먹는 요 캡슐하고 파우더만 먹고 해도 살이 빠지면서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 젊어질 수 있다는 건 뻥이 좀 심하네 이 회사 약간 이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 드셔보신 분 옛날 사진 꺼내보세요. 못 꺼내겠죠? 바뀌었죠? 네. 이게 사실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제가 트레이너를 그만둘 시점에 피트니스 매출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단순히 운동을 해서 뭔가 몸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부터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인사이드 케어를 해야지 좋아질 수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에 주변에 보면 영양제 먹는 사람 꽤 많죠. 네. 제가 트레이너 생활 2013년도까지 할 때 그때만 해도 10명 중에 1명이 먹었어요. 그것도 그냥 합성 비타민. 네, 싼 거. 그 막 1년치 4만 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먹었던 게 10명 중에 1명이에요. 근데 지금은 10명 중에 3, 4명이 먹습니다. 아직도 많이 안 먹어요. 우리나라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고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한국. 그죠? 외국은 다이어트에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요. 그냥 생긴 대로 살죠. 화장도 잘 안 하죠. 네. 그래서 이 화장품 업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외모를 자주 꾸미고 케이팝 이런 게 유명하기 때문에. 얘 써보신 분? 안 써보신 분? 괜찮아요. 오늘 꼭 써보세요. 이거 써보신 남자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걸로 안 씻으면 어때요? 저녁에 집에 갔는데 이걸 안 씻고 그냥 바디바로 세안하거나 물로만 씻고 자는 겁니다. 오늘 못하겠죠? 이게 매니아라는 거예요. 이 제품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강제로 쓰라고 한 게 아니죠. 한두 번 썼더니 이거 아니면 안 되겠어. 여러분들 여행 갈 때 남자분들 이거 꼭 가져가죠. 이게 남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면도기 잘 썼죠. 그거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편한데 이걸 썼더니 세상에 내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내 피부를 만났어. 사실이죠. 남자는 원래 뭐예요? 피부는 꺼끌꺼끌 기름 잘잘 이게 원래 남자들이죠. 근데 이걸 썼더니 뽀송뽀송 부들부들 이렇게 돼버렸죠. 그랬더니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뜻은 옛날에는 화장품 하면 남자는 아니었어요. 남자는 언제 화장품을 쓰냐? 목욕탕 가면 거기 있으니까 그게 남자예요. 집에는 화장품이 없죠. 근데 남자들이 이제 화장품을 쓰기 시작했죠. 지금 밀레니얼 세대 젊은 20대들 어때요? 눈썹도 그리고 비비도 바르고 세안제도 쓰고 헤어 제품도 보통 2-3개씩 쓰고 이런 게 지금 밀레니얼 세대죠. 엄청난 시장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왔을 뿐인데 이 제품이 보여주는 위력이 아주 크다. 저는 지금 6년 동안 제품이 여러 가지 신제품이 나왔죠. 이 제품은 단 한 건의 컴플레인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 샀던 사람이 지금도 헤드와 젤을 계속 소비하고 있어요. 기계는 다 없어지지 않죠. 근데 젤하고 저 머리 그 실리콘 헤드는 계속해서 없어지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업성이에요. 근데 이런 제품을 뉴스킨에서 계속 만들겠대요. 디바이스 기반의 코스메틱이나 어떤 것들. 그러면 남자들이 남자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이제 막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남자들 기계 있어도 사요 안 사요? 사요. 루미스파 있는데 루미스파 2 나오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요. 남자들 MP3 있는데 MP3 시험 나오면 사요 안 사요? 사죠. 차 있는데 사요 안 사요? 그러니까 여자들 이제 성향 알았죠? 그러니까 남편들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방 있는데 또 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자들은 가방이 있는데 또 사지 않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디바이스 기반의 제품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지금 나와 있는 게 갈바닉 시리즈 2개, 루미스파, A랑 미 이런 것들이죠. 저고요. 이거 저희 엄마예요. 저희 엄마는 오랫동안 아프신 지병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먹고 바르고 쓰게 했더니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괜찮나요? 네. 이게 한 7, 8년 전이고요. 이게 한 1, 2년 전이에요. 지금은 더 훨씬 좋아지셨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는요. R&D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그 네트워크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우리나라를 철수했죠. 그 회사의 기업 분석을 그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신제품이 수년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불굴의 이 탑 2를 유지했던 H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회사. 그 회사가 지금 수익과 밖으로 밀려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거의 철수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유는 신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있는 제품 가지고 마케팅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뉴스캔은 어때요? 지겨울이만큼 신제품이 계속 나오죠. 아 또 나와 이거 알려줬더니 또 나왔대 소비자들이 뭐 또 나와 막 이렇게 하죠.
이번에 갈바닉 파워 마스크팩 나오고 또 뭐 나와요? 남성을 위한 그 베닉스 이런 거 나오죠. 또 내년에도 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트마케팅하고 뉴스킨 이런 회사들은요, 이게 되지 않으면 생존이 위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회사가 생존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기다 열정을 쏟았던 그 경제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R&D를 안 한다는 건. 그 우리나라 대기업 그 불굴의 1위 A사, 걔네들은 시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죠. 그냥 여러 가지 회사들의 제품을 유통 대신해 주는 거죠. 대신 유통. 근데 뉴스킨은 어때요? R&D부터 판매까지 우리가 다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 커미션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진이 빠질 데가 없잖아요. 유통을 대신해주면 이 회사도 마진 줘야 되고, 나도 마진 가져야 되고, 이 회사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뉴스킨은 제작부터 개발부터 제작부터 판매까지 다 혼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이 수익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멋있죠? 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 실현이 됐습니다. One day, technology will grow life anywhere, independent of Mother Nature. And the human fingerprint will be a beautiful trademark. One day, the world will eat as sure as the sun rises, making starvation a thing of the past. One day, agricultural disease will only be found in textbooks. And growing something more profitable will also mean making it more safe. One day, we'll crack the code to perfect growth. One day is today. 이 화분이 화분 사이즈가 아니에요. 건물 빌딩 사이즈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가 기억 남으세요? 이런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투데이. 원데이. 여러분 이게 만약에 실현 가능하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대박이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인 게 먹거리예요. 먹거리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안전한 걸 먹으려고 마트에 가서 유기농 코너를 가고 비싸도 유기농을 사 먹고 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하는 일은 실내에다가 이렇게 농장을 지은 거죠. 그래서 제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도 많이 필요 없고요. 태양열,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환경을 만들면 되니까. 근데 농약 치지 않아도 되고요. 씨앗부터 우리가 원하는 씨앗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한테 제일 좋은 걸로. 그래서 1년에 한 번 나는 작물을 1년에 3-4번씩 키울 수 있고, 농약이나 여러 가지 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이 식물의 효능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쓰는 화장품, 영양제에다가 다 집어넣겠대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대박이죠. 이 회사를 협약한 게 아니라 인수했죠. 이 그로비브라는 회사는 여러 가지 인도팜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허가 굉장히 많은 회사 중에 하나래요. 이들이 갖고 있는 특허가 굉장히 많은 회사래요. 미국은 특허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독점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먹는 그 비타민의 영양소들 있죠. 당근에서 뽑은 뭐 이런 베타카로틴 막 이런 것들이 여기서 키워낸 걸로 만든다면 방부제 농약 안 썼죠. 깨끗하죠. 함량도 높죠. 안전하죠. 그런 거를 여러분이 영양제 플러스 앞으로 먹는 거, 인류가 이 먹거리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 비즈니스 플랫폼이 여러분한테 이제 손에 쥐어질 겁니다. 상용화가 거의 다 됐죠. 2년 전에 시제품이 하나 나왔었거든요. 컨벤션 갔을 때 주스 하나, 잔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네. 와, 이거 뭐지? 먹었더니 잔디 맛이 나.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냐? 이랬더니 여기서 만든 그 녹즙 같은 그런 건강 주스였어요. 제품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시연 제품처럼 이런 게 그냥 호기심 유발로 이렇게 나온 건데, 앞으로는 여러분이 먹는 예를 들어서 G3에 들어가는 그런 열매들 여기서 다 만들고, 라이프팩에 들어가는 그런 비타민 영양소의 식물을 여기서 다 만들고, 이러면은 어떨 건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막 다 얘기했는데 보상이 별로야. 그럼 이 비즈니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이 회사의 명함은 되게 좋은데 통장은 별로야. 그럼 안 좋은 거죠. 이 벨로시티가 이제 운영된 지 1년이 됩니다. 이제 곧. 근데 지난달부터 또 커미션 올려줬죠. 저만 올려받았어요? 이 회사는요,
주기적으로 거의 10년 단위로 보상 플랜을 바꿔서 그 상승시켜주는 회사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이런 투자 잘 안 해요. 왜냐면 돈 너무 많이 들죠. 전 세계 55개국이나 만들어져 있는 회사고요. 55개국 사람들 일일이 여기만 해도 300명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많아 죽겠는데 55개국까지 커미션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고 통장 다 일일이 다 쏴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럼 이거 도대체 보상 플랜을 왜 바꾸냐? 10년 전 짜장면과 지금 짜장면이 다르죠.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도 옛날에는 그 보상 플랜이 비전이었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그거에 발 맞춰서 거의 10년 주기로 계속해서 보상 플랜을 바꿔주고 있고 1년 전에 바뀌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기존에 제가 봤던 그 커미션은 내가 직접 소개를 하면 제품이 좋아서 직접 소개를 하면 5%의 캐시백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8%를 조건 없이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주죠. 옛날에는 한 달을 기다렸어야 됐어요. 8%를 받았더니 이거 괜찮은데? 나 이거 부업으로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소개 난 사람들까지 직접 소개한 게 아니라 직접 소개하고 이 모든 퍼져나간 그거를 다 합쳐서 이 구간을 나눠서 5에서 40%를 추가로 주겠다는 거예요. 8% 플러스 5에서 40%를 추가로 주겠다. 그래서 요 돈을 받았더니 직장 다니는 것보다 낫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거를 진짜 본잡으로 한번 해봐야겠어 했더니 주변에 내가 소개했던 뉴스킨을 소개했던 사람이 야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너같이 한번 해보자. 나도 이제 회사 그만두고 뉴스킨 해볼게 해서 이런 팀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팀으로 파생된 그런 매출들이 있을 거죠. 소비자들이 이렇게 매출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게 후원을 해줬죠. 그렇게 했더니 그거에 대한 대가로 6레벨 5%를 로열티로 또 주겠다는 거예요. 8%, 5에서 40%, 5% 이 세 가지의 이 보상 플랜을 주겠다는 게 이 조건이고요. 옛날에는 이거를 6레벨까지 다 받으려면 블루 다이아몬드가 1대 12명 있어야 됐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반으로 줄었죠. 6명. 쉬워지고 보상은 더 많이 주고. 이 6레벨 5%라는 게 수입의 역전이 가능한 보상 플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신 분이 저보다 수익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10년 전 시작했던 분보다 수익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게 이 6레벨 5%의 위력입니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소득이 바뀌는 거고요. 이 5%의 로열티를 받으려고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권한을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자세한 소득률은 커미션율은 오늘 모시고 오신 분한테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메이커 거를 받고 싶어서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메이커는 개인한테 권한을 주지 않죠. 근데 뉴스킨은 이런 메이커들에서 주는 권한을 개인한테 주는 게 가장 큰 보상 플랜의 매력입니다. 또 하나는 직접 판매 회사 중에 가장 많은 커미션을 지급하는 회사예요. 매출 대비.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죠. 매출 대비 매출이 큰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킨보다 매출 큰 회사 엄청 많아요. 근데 커미션율이 높은 회사는 드물어요. 그 장업계 전체 매출 대비 커미션이 많이 나갔다. 그 뜻 아까 말씀드렸죠. R&D부터 판매까지 우리가 다 하니까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아니면 제품 기가 막히게 좋은데 소득이 좁은 게 좋아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근데 뉴스킨은 제품도 기가 막히게 좋은데 커미션율도 좋다. 그래서 포브스나 이런 데에 사실로 증명이 됐고 소개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비전을 바꿨죠. 약속을 지키는 회사예요. 비즈니스 플랫폼을 짜주겠대요. 개인한테. 사실 4차 산업혁명을 이걸 개인이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짜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비전을 바꿨고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기회는요 이런 대기업들이 봐요. 그래서 2018년, 2020년까지 이런 생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1980년대부터 했던 회사예요. 게임이 될까요? 안 돼요. 특허 다 걸려있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 기밀이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겠죠. 제품을 가져가서 막 여러 가지를 만들겠죠. 그러면 뉴스킨 이때까지 이렇게 막 소개를 했는데 그럼 비전이 뭡니까? 라고 하죠. 여러분들 회사를 입사하실 때 그 회사의 비전과 내 비전을 여기다 녹아서 인생을 한번 불살라 보겠다라고 해서 보통 입사를 하죠. 이 회사의 비전이 있으니까. 앞으로 큰 비전이 있으니까. 앞으로 2, 3년 이내에 망할 건데 월급은 많이 줘. 거기 가실 거예요? 아니죠. 앞으로 큰 비전이 있는 회사에다가 내가 입사를 하던가 어떤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시겠죠.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살고 싶은 모습이 어떤 건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뉴스킨 하기 전에. 그냥 열심히 벌어서 돈을 남들보다 좀 많이 벌어서 잘 모아서 어떻게 저렇게 잘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대답이 어려우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열심히 사는 이유가 보세요. 하루하루 매일 열심히 사요. 여기 안 열심히 사는데 여기 오신 분 잘 없거든요. 열심히 사니까 뭔가 갈구가 되니까 여기 오신 거죠. 친구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뉴스킨도 한번 알아보려고. 여러분들 다 있죠. 이유가. 열심히 직장생활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열심히 맞벌이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애기들 둘이 있는데 애들 뭐 걷지도 못하는데 막 어린이집 보내고 맞벌이 하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애 픽업해갖고 애 잠깐 하루에 한 2시간 보고 또 애 어린이집 맡기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죠. 네.
뉴스킨의 비전은 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모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비즈니스 툴입니다. 저는 그거를 명확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시간은요 다 똑같습니다. 24시간 다 똑같아요. 이 24시간 주어진 시간을 똑같이 쓰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할 수 있는 시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경제생활 할 수 있는 시간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살면서 여행 갈 수 있는 시간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의 유한함을 여러분이 시간을 컨트롤하면서 쓸 수 있게 인생을 설계해 주는 거 뉴스킨의 비즈니스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이런 비즈니스보다는 진짜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게 내가 생각했던 꿈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이 뉴스킨의 가장 큰 비전입니다. 저희 엄마인데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뉴스킨 하고 알았어요. 뉴스킨 1년 차 때. 그래갖고 엄마 여기 거제도를 한 번도 안 가봤다 해서 그냥 그 평일에 갔죠. 여러분들 할 수 있죠? 내일 여행을 안 가봤다 해서 엄마랑 여행 내일 갈 수 있잖아요. 그쵸? 할 수 있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놈의 돈 버는 것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진짜 60세까지 피땀 흘려 막 열심히 해도 그 중간중간에 진짜 가족들하고 어떤 이슈를 해야 될 때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놈의 돈 벌려고. 저도 그놈의 돈 벌려고 10년 동안 휴가를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얼마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휴가를 제주도 일주일 갔다 왔거든요. 온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저 그놈의 돈 벌려고 19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이게 굴러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엄마 60년을 그러고 살았던 사람인 거를 뉴스킨을 하면서 배웠어요. 알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3번 정도씩은 엄마랑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랑 제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막내. 그냥 인생 살았던 것도 얘기하고 엄마한테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거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도 이때 알았고 우리 엄마는 그냥 밥 지금도 습관이거든요. 뭘 먹을래? 아무거나. 제발 그거 얘기하지 말고 맛있어? 그냥 그래. 이게 우리 엄마의 레파토리예요. 도대체 뭐가 맛있냐? 이게 표현할 줄 몰라요. 먹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엄마 어디 가고 싶어 했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왜 막 이거 화를 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가본 데도 없으니까 가고 싶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뉴스킨을 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죠. 정동진에 가서 놀다가 이걸 타러 가자 그래서 그냥 갔죠. 평일에 강원도에 갔더니 차도 안 막혀, 맛집도 줄도 안 서, 호텔도 싸. 여러분들 그래서 평일에 휴가 잘 가죠? 못 가요. 뉴스킨이 저에게 준 아주 작은 선물이에요. 평일에 조금 남들보다 자유롭게 가족들이 원할 때 바로바로 시간을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웃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웃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어머니 비포 애프터 보여드렸죠? 네. 이 비포도 엄청 활짝 웃은 거였거든요 옛날 7, 8년 전에. 근데 지금은 웃어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우동 맛있어 사진 좀 찍어보 이렇게 했더니 핸드폰을 들었더니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웃은 거예요. 이 우동이 뭐가 행복하다고. 저랑 그 인친이신 분들 인스타그램 찍으신 분들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가 도깨비멍이를 갖고 싶다고 맨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엄마랑 마트에 갔는데 도깨비멍이를 파는 거예요. 그 도깨비멍이 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어봐 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이것보다 더 크게 웃었어요. 그 7만 원짜리 도깨비멍이가 뭐라고? 이게 진짜 뉴스킨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뭘까? 엄마랑 가는 여행은 엄마의 의지대로 가는 겁니다. 엄마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운전해주고 카드를 내놓을 뿐이에요. 얼마 전에 엄마 이렇게 친구예요. 40년이 넘은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하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어요. 제가 이걸 이때 보내드리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나 뉴스킨 하기 진짜 잘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의 표정이 바뀌었죠. 그리고 건강도 좋아졌고 공항에 평일에 엄마를 모셔다 드리러 공항에 가는데 자식이라고 나온 건 저 혼자. 다 회사가 있고 돌아오는 날 목요일 아침 6시 비행기였어요. 당연히 갔죠. 또 혼자 나온 건 저. 여러분들 진짜로 가족이 원할 때 움직일 수 없을 때 그 마음이 안 겪어야겠지만 겪어졌을 때는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병원 앞에 지병이 오래됐으니까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전화가 왔는데 못 갔죠. 그놈의 돈 벌려고. 제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머니가 이렇게 밝아졌어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이 행복이지 않나 싶어요. 아픈 사람이 매일 학교 갔다 오면 병원 집에서 누워있던 사람이 지금은 혼자 잘 돌아다녀요. 오늘도 친구들 만나서 아구찜 먹으러 간다고 저기 어디 멀리 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가끔씩 일어나면 엄마한테 엄마가 없어서 전화를 하면 어디야? 양평? 야 좋다 야! 막 저한테는 그게 사실 제일 행복이에요. 늘 제가 10대 때 20대 때 초반에 했던 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숨쉬나 막 들어보고 씻는 일거리 준비하고 갔다 오면 또 누워있으니까 또 숨쉬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던 게 저한테는 그 일상이었어요. 근데 뉴스킨이 준 선물은
그냥 엄마가 두 발로 이렇게 지금 친구들 많이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이번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태어나서 독립이라는 걸 하거든요. 엄마 집 하나 따로 제 집 따로 하나 해서 이제 이제 이사를 가는데 엄청 즐거워하세요. 저보고 어저께 밥 먹으면서 시집 보내는 느낌이다 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진짜 5만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뉴스킨 저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밖에 나가면 돈 벌 수 있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인생의 가치를 같이 얻을 수 있는 일은 사실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돈도 돈이지만 저는 돈을 그렇게 뉴스킨으로 엄청 떼부자처럼 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부모가 해준 거 없이 해도 잘 살고 앞으로도 인생의 포부도 있고 애가 점점점 밝아지고 똑바로 인생 사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걸 엄마가 입으로 얘기해 줬어요. 엄마가 해준 게 없어도 아들이 알아서 잘 사니까 참 좋다. 미안하고. 이게 저한테 엄마가 해준 얘기고 뉴스킨을 하면서 처음으로 들었던 진짜 행복했던 이야기예요. 단순히 이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제주도 가서 성산일초봉 앞에 절벽에 앉아서 6시간 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멍 때리고 계획 없이 여행을 가서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6시간 동안 맥주만 먹고 커피만 마셨어요. 그게 여행이죠. 자, 이리 오세요. 20분 뒤에 사진 찍고 여기로 다시 모이겠습니다. 이게 여행이 아니잖아요. 제 파트너 사장님이 유럽을 5개국인가 가는 여행을 갔다 왔어요. 스위스를 20분 갔다 왔대요. 5개 나라를 6일 동안 버스를 한 50시간 탔다는 거예요. 융프라우 20분. 이런 거 좋아하시죠? 네. 계획 없는 여행. 여행은 보통 어떻게 가죠? 계획 짜고 프로그램 짠 다음에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고. 이게 여행이 아니죠. 전 진짜 여행은 좋은 곳에 좋은 사람과 시간 제약 없이 그냥 앉아서 사는 이야기하고 진짜 친구가 되는 게 여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를 강의하러 간 거거든요. 저랑 친한 형제라는 부부랑 같이 갔어요. 셋이서 강의를 한 곳에 넬리에서 같이 해서 제주도에 간 김에 우리 이틀 더 있을까? 그럽시다. 할 수 있죠? 네. 되게 소소한 건데 하기 어렵죠? 그냥 그렇게 해서 이틀 있었어요. 그냥 여기 앉아서 그냥 맥주 마시면서 앞으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제주도에 굉장히 유명한 함덕해변 앞에 있는 카페예요. 어딘지 아시죠? 여기 주말에 여러분들 성수기 여행 가면 여기 이 난간에 날파리처럼 사람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사진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평일에 그냥 갔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의자도 이거 저 위에 있는 의자인데 그냥 갔다가 막 앉아가지고 막 사진 찍고 놀고 사실 이런 게 여행 아닌가요? 맞아요. 이런 소소한 게 주는 행복이 있죠. 여러분들 뉴스킨 그냥 하세요. 진짜 좋습니다. 네, 진짜 올바르게 하면 진짜 좋습니다. 오늘 모시고 오신 분한테 진짜 고맙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오늘 진짜 뉴스킨의 가치가 어떤 건지 그리고 뉴스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오늘 모시고 오신 분하고 진지한 얘기를 해보시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